이번에는 2019년 2월 6일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제공한 면역 관문 단백질 생산을 억제하면 간암의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논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좀 어려운 그 어휘들을 몇 가지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의학 논문에서 단백질의 합성 혹은 번역, 변환, 변위 뭐 여러 가지 말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트랜슬레이션으로 그냥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유전 정보가 메신저 리보핵산에서 아미노산으로 전사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온코진이라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도 온코진으로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또 KRAS 혹은 KRAS라고 부르는 세포 신호 전달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KRAS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임상시험에서 연구진들은 쥐의 간암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색다른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연구진들은 면역 체계의 종양을 보호하는 면역 관문 단백질의 활동을 직접 차단하기보다는 시험 중인 신약을 이용해서 단백질의 생산을 억제해 보았습니다. 국립암연구소가 후원한 연구에서 EFT508 약의 이름은 토미보세르팁이라고 알려진 약품입니다. 토미보세르팁으로 치료를 하면 쥐의 간 종양의 성장이 느려지고 쥐의 생존이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미보세르팁은 현재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암에 대한 잠재적 치료법으로 임상시험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으며 간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임상시험이 또 고려되고 있다고 이 연구의 선임 연구원인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드 루게로 박사가 말했습니다. 간암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때에는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치료 선택지는 최근 간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치료 전략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처 메디신지의 1월 14일자에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밝혀냈는데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암세포는 자신의 수가 비교적 많을 때 면역세포에 의한 탐지와 파괴를 피할 수 있도록 면역 관문 단백질인 PD-L1의 수치를 부풀립니다. 이 새로운 메커니즘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접근법이라고 이번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미네소타 대학의 비탈리 플루토노프스키 박사가 말했습니다. 약 20년 전 루게로 박사는 화산 온천에서 자라는 미생물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연구하면서 자신의 과학자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 그로 하여금 암세포의 단백질 생성과 같은 과정을 연구하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단백질은 고도로 조정된 두 가지 단계를 통하여 생산이 됩니다. 첫째, 유전자인 DNA의 한 부분을 전사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메신저 리보핵산이라고 불리는 보안 분자로 복사됩니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 메신저 리보핵산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털, 형판으로 사용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자들은 온코진이라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트랜슬레이션 과정에 영향을 미쳐 종양이 성장하고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의 생산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후속 연구에서 서로 다른 종양들이
트랜슬레이션 과정에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밝혀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게로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일부 종양들이 ELF4E, ELF4E라고 불리는 어떤 단백질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랍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암 유발 유전자인 온코진이 ELF4E의 활동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정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한 가지는 더 많은 ELF4E를 생산함으로써 또 두 번째는 화학적 변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IC 온코진은 ELF4E 단백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도하는 반면 크라스 온코진은 ELF4E의 단백질의 변이를 촉진합니다. 이 ELF 단백질의 활동이 강화되면 세포의 성장과 생존 및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음선된 메신저 리보핵산 세트의 트랜슬레이션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ELF4E의 과잉 활동은 암의 시작과 성장과 직결이 됩니다. 이들이 생지 모델을 이용하여 간암 모델의 그 트랜슬레이션의 차이를 연구했는데 암에서 트랜슬레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간암의 두 가지 생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한 모델에서는 인간의 간암에서 흔히 발견되는 간 특유의 MIC와 크라스 온코진이 발현되었습니다. 또 다른 모델에서는 간에서 크라스 온코진만이 발현되었습니다. 비록 두 종류의 생지 모델에서 간의 종양이 모두 발생했지만 MIC 크라스 종양은 더 일찍 발병하여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또 MIC 크라스 종양은 다른 장기로 전이된 반면 크라스 유전자만을 나타내는 종양은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면역체계는 종양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있지만 암세포도 종종 공격을 피하거나 막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은 MIC 크라스 종양에는 크라스 종양보다 암을 죽이는 면역세포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MIC 크라스 종양도 성장하고 더 공격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암세포가 면역체계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원들은 두 생지 모델의 종양에서 일어나는 전사와 단백질의 합성을 조사했습니다. 결국 전사와 트랜슬레이션을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유전자가 전사되었는가와 또 각 유전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메신저 리보핵산이 만들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쥐들 사이에서 전사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전자의 단백질 합성 수치는 달랐습니다. 크라스 종양과 비교하여 MIC 크라스 종양은 세포 분열에 관련된 유전자로부터 더 많은 메신저 리보핵산을 합성시켰습니다. 이것들을 더 깊이 조사했을 때 연구원들은 면역 관문 단백질인 PDL1의 유전자가 MIC 크라스 종양에서 더 활발하게 합성된 유전자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종양들은 크라스 종양보다 PDL1 단백질이 5배나 더 많았습니다. 루게로 박사와 그 동료들은 더 높은 수치의 PDL1을 합성하여 MIC 크라스 종양이 면역 체계를 회피하고 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크라스 유전자 세포의 트랜슬레이션을 정진시키고
그 세포를 쥐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PD-L1 유전자를 유전적으로 변이시켰을 때 그 결과 종양은 다른 장기로 확산되었습니다. MIC와 크라스 돌연변이 세포가 주입된 쥐에도 종양이 생기고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MIC 크라스 종양이 있는 쥐들을 화학적인 변형과 ELF4E 단백질의 활성화를 막아주는 토미보세르팁으로 치료를 했을 때 PD-L1의 수치가 떨어지고 종양 내의 암을 죽이는 면역세포의 수가 늘어났고 활동성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치료는 종양의 성장을 늦추고 종양이 퍼지는 것을 막으며 쥐의 생존을 증가시켰습니다. 대조적으로 토미보세르팁은 크라스 종양에 걸린 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루노프스키 박사는 이번 연구는 ELF4E 단백질과 PD-L1 단백질과 항암 면역의 감시 사이에 새로운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슬레이션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그것을 막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연구에 따르면 모든 단백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세포에게 치명적이며 따라서 독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ELF4E 단백질이 완전히 금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활동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접근법은 안전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플루노프스키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암세포는 특정 단백질의 ELF4E의 중재에 의해 합성에 중독된 반면에 건강한 세포는 그러한 단백질의 과잉 생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LF4E 활동을 낮추면 암세포는 죽지만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루게로 박사는 설명하였습니다. 이전의 연구에서 루게로 박사와 그의 팀은 ELF4E 단백질의 활동을 50%까지 줄이는 것은 쥐의 정상적인 발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암의 시작을 저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쥐의 ELF 단백질을 변이시키는 효소를 유전적으로 제거하면 생쥐의 발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루게로 박사는 말하기를 최근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토미보세르팁으로 치료한 쥐에서 아무런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임상시험과 약물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L1은 일부 공격적인 간암에서 정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견이 되지만 PD-L1의 작용을 차단하는 면역 관문 억제제는 간암에 걸린 일부 사람들에게만 효과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 시험은 혈액암이 아닌 사람들의 토미보세르팁과 면역관문 억제제의 조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전이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을 위한 면역관문 억제제 조합의 이상 임상시험, 동물 임상시험이죠. 이상 임상시험이 토미보세르팁을 개발한 제약회사에 의해서 기획되고 있습니다. 루게로 박사는 그가 공동 개발한 다른 트랜슬레이션 억제제들이 곧 임상시험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토미보세르팁과 마찬가지로 이 약품들은 종양유벌 유전자 온코진에 의해서 납치되는 트랜슬레이션 인자를 표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루게로 박사는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하면 특정 메신저 리보핵산의 트랜슬레이션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억제제 개발에 힘쓰고 있고 이런 과제는 좀 더 도전적이라고 말했습니다.